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상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지혜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5강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강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法개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거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본인,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퇴직하신 이후에 대형 로펌에 가시느냐, 예. 혹은 개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1년 사이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시느냐. 전관이 아닌 일반 판사들은 허덕허덕대면서 사무실 운영 비용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관예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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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하게 살아오셨는데, 그럼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신 이후의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까? 네, 합니다. 네. 그 모범을 후배 판사들도, 후배 재판관들도 좀 따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영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8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 차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덕분에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무를 비롯한 두동회 동호회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교착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 이것이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내 그리고 형님 동생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심성재 교장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들 그리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우리 김용국 선생 그리고 대법원의 전수진 사무관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던 이검진 부장판사 맞나요? 네. 그 다 외워놨는데 안 오분죠.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는 분 없나요? 네. 그리고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원주 선생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 한번 와서 선생님께 했는데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애하고 저기 테니스 한번 칠래 이렇게 한번 하셨거든. 건배하십니다. 건배 있나요? 평소에 내가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판사로 재임을 하셨고 그 법에 대해서 가만히 아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이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걸 어떻게 해설해야 될 거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사님 그거에 대한 뭐 답이 있습니까? 답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야, 근데 저기 몸판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질문을 하시는 거는 참 선생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